경찰서가 와가지고 뭐 하세요 사장님 이러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제 네 안녕하세요 테일러 MT입니다. 오늘은 이 치즈를 제대로 박는 법에서 좀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 그 산에 가죽공예 인포몰 회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치즈를 계속 박는데 위에는 잘 나오는데 밑에는 삐뚤어져서 나온다. 어떻게 하면 치즈를 정확하게 박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포스팅 하기 전에 저도 참 가죽공예를 시작하면서 이 치즈를 박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팡팡 치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요. 제가 시작했을 때도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긴 좀 그런데 둘이 합의점을 찾았어요. 뭐냐면 TV를 좀 크게 틀어서 봐라 이랬어요. TV 보고 TV 볼 때만 이걸 이제 몰래 방에서 했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폰이 울려요. 밑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제가 가죽공예를 하는지 모르니까 맨날 망치질 쾅쾅쾅 하니까 좀 무서워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못하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제가 그때 오피스텔 살았는데 근처에 이제 하단에서 잘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데서 이걸 치니까 한참 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플래시가 싹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막 알록달록한 게 딱 보니까 경찰차더라고요. 경찰차가 와가지고 뭐 하세요 사장님 이러길래 뭐 가죽공예 합니다 이러면서 주민등록증은 달래요. 주민 주니까 집에 빨리 가래요. 여기 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비상계단 쪽이었어요. 그래 비상계단에 거긴 사람도 없고 문도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겠지 하고 비상계단에서 이제 치즈를 박았어요. 근데 어둡고 불도 안 켜지고 이걸 막 박는데 비상계단도 대리석이잖아요. 고무판을 뚫고 치즈를 내려간 상태로 내가 또 계속 박은 거예요. 치즈를. 그러다 보니까 이가 다 나간 거예요. 치즈를 날렸어요. 하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치즈를 또 사고 또 거기서 하는데 이제는 경비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도 위에서 제가 이걸 팍팍 박고 있으니까 바로 와서 제지는 못하고 마세요! 그 소리 딱 듣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이제 가죽공예를 내가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찰나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핸드프레스가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래서 핸드프레스는 꼭 사세요. 진짜 가성비 짱이에요. 하고 그 글을 보고 핸드프레스 사게 해서 늦게 이 핸드프레스를 샀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장비 중에 제일 가성비 높고 제일 효과 많이 보는 게 이 프레스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치즈를 박는 법에서 이 핸드프레스 얘기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치즈 바느질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물론 경력이 있으신 분은 이 목탁으로도 잘 됩니다. 그럼 크게 상관없겠지만 집에서 독학하시는데 이거를 망치질 하기 어려우신 분은 꼭 이 핸드프레스기를 구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탁 치는 방법 포스팅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이 좀 길었는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바느질 선을 그어요. 그때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 바느질 선을 이 가장자리에서부터 2.5에서 3mm를 합니다. 3mm 간격을 띄워둡니다. 간격을 띄워두고요. 가죽에 최대한 이제 상처를 안 주면서 그어야겠죠. 그래서 송곳으로 약간 힘을 주면서 이렇게 그어줘요. 그럼 바느질 선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이 선대로 목탁을 치는 게 이 선 위로요. 선 밑이 아니라 요 두께를요 2mm에서 3mm보다 더 아래로 간격을 두고 치즈를 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치즈를 박으면서 이 가죽을 뚫을 수 그럼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예요. 또는 엣지 코팅 올릴 때 치즈에 무늬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엣지 코팅을 잘한다고 해도 이 치질이 들어간 부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2.5에서 3mm가 제일 적당하고요. 바느질 선을 긋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리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크리저 여기 있죠? 근데 크리저를 저희가 처음부터 막 70, 80만원짜리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급형 크리저를 샀습니다. 인두기. 이제 균일하게 잘 안 나와요. 싸구려라서. 자, 이렇게 바느질 선을 그어줄 수도 있어요. 송곳보단 이게 훨씬 더 좋은 게 이 장식선의 역할도 하는 거죠. 이 크리저가 나중에 작품이 완성됐을 때도. 근데 송곳으로 하면 잘 안 보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수직으로 망치를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우레탄 망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 좀 추천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한 번에 뚫어져야 되는데 우레탄 망치는 약간 튕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쇠망치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 베르샤르 다이소라고 1,500원 주고 산 망치입니다. 다이소에서. 이 손가락으로 이걸 수직인지 아닌지를 이제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가죽이랑 치즈를 같이 맞닿으면서 수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죠. 한 요 정도만 나오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가죽을 빼내기가 힘들어요. 가죽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나오게 치즈를 박아주시고 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치즈를 박을 때도 최소 2개는 걸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2개는 걸친 상태에서 다시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치즈를 위에서부터 시작해 쭉 내려오다 보면 이게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송곳이나 치즐로 미리 땀을 구멍을 뚫어 주어놔야 돼요. 땀을 정확하게 세서 패턴을 짜면 이렇게 지금처럼 딱 끝나요. 보이시죠? 근데 이 땀을 고려하지 않고 패턴을 뜨다 보면 마지막 땀을 넣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땀이 균일하게 이렇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땀이 중간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치즈를 박다 보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땀이 갑자기 간격이 줄어드니까 별로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이제 한두 땀 정도를 남겨놔요. 그리고 이 땀과 가운데에 요걸로 그냥 박아줘. 그렇게 박으면 어때요? 이 간격의 땀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치즈를 박을 때는 끝날 때 마지막 한 땀이랑 그 전땀, 그 전전땀에서 치즈를 끝내야 돼. 그리고 한 땀은 이 치즐대로 박지 말고 이 땀과 이 땀의 가운데에서 하나 박아줘. 그러면 치즐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즈를 다시 하고 박아주면서 이제 이어나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치즈를 이제 박아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